그냥 영어로만 해서 드랍아웃, 갱년기 우울증, 안면 홍조라 그러죠.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을 갖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정, 제2의 화양연화, 그렇죠? 제2의 봄날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갱년기 이후가 더 기대가 될 수도 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철 원장입니다. 웰케어 클리닉 잘 먹고 잘 자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건강과 또 특별히 항노화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김경철입니다. 폐경은 마치 우리가 마쳤다, 문 닫았다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생리가 끝났다, 완경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갱년기라는 것은 좀 더 이제 광범위, 이 갱자가 변경할 때 갱자거든요. 같은 단어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을 넓게 보는 갱년기, 변화하는 갱년 이완기, 갱년 이행기라는 표현도 쓰기도 해요. 여성들은 이제 초경으로부터 폐경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40년 정도를 호르몬,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죠. 이게 매달 다이나믹하게 변하거든요. 포유류, 개체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생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족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들 경험하실 거예요. 생리부터 배란 전까지는 에스트로겐이 계속 증가하면서 배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절정인 거죠. 임신을 몸이 준비하잖아요. 그때 이제는 더 이상 여성성보다는 엄마로서의 역할, 즉 자궁의 모든 활동들을 증가시키는 것은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으로 도움받아요. 그래서 배란부터 생리 전까지는 프로게스테론이 쭉 증가하면서 자궁 내막을 증가시키고 자궁 내막의 혈류를 증가시켜서 안전한 자궁을 만들고 동시에 거칠어져요. 이제는 모성 본능이 생기니까. 그래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이렇게 춤을 추다가 더 이상 이제 생식으로서의 어떤 가임기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개체 시기가 오잖아요. 여성성을 증가시켜서 어떤 종족 번성을 시킬 이유가 없을 그 시점에 이제는 불행히도 또는 안타깝게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폐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그냥 영어로만 해서 드랍아웃. 그냥 갑자기 중단하면서 몸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기적인 호르몬의 어떤 노출에서 급격히 없어지는 시기 때문에 여성 갱년기는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 가지 그 갑작스러운 변화에 반응하기가 힘들어서. 갱년기 증상 중에 이제 다양한 게 있지만 제일 유명한 게 안면 홍조라 그러죠. 핫 플러싱이 나는데 혈관의 그 과도한 확장을 통해서 영어로 바소모토 증후군이 나는데 사실은 이제 온도를 우리가 조절하는 기능을 우리 몸은 우리가 변온 동물이 아니고 항온 동물이잖아요. 웬만한 이제 동물들은 털로 그 체온을 유지하는데 우리는 주로 호르몬으로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들이 전체적으로 체온 중추의 핵심적인 호르몬이기도 해요. 호르몬적인 어떤 결핍, 대표적으로 갱년기 시절에는 그런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더위로, 때로는 너무 추위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라고 해서 HRT, 그러니까 호르몬 대체요법. 왜냐하면 호르몬이 없으니까 호르몬을 대체해 주는 거죠. 실제 저용량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섞어서 주는 것이 전통적으로 이제 HRT고 사실 그것만 처방해도 의사들이 웬만하면 명의 소리 들어요. 잠도 잘 자고 통증도 줄어들고 기분도 나아지고 굉장히 급격히 좋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르몬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게 먹지 않는 군에 비해서 호르몬을 장기 복용을 했을 때는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이 증가한다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는 어느 정도 사실 근거에 의해서 그래도 의미 있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호르몬에 대한 직접적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약물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렇지 호르몬은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치료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얼마든지 비호르몬 치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마 추출물이라든지 이소플라본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거든요. 파이토 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생초에서 나오는 추출물들이 에스트로겐과 되게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것을 대체하는 효과가 약보다는 덜하지만 꽤 있는 편이에요.
그러나 그 에스트로겐 대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악순환이거든요. 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그 시점이 사춘기 아이가 다투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고, 시댁과의 갈등이 정말 이제 증폭되어 있는 시기일 수도 있고, 남편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는 시기가 마침 맞물려요. 이때 갱년기 우울증, 즉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우울증과 함께 이런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극심하게 몸이 이겨내지 못하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중첩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에스트로겐 대사만 보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이제 세로토닌 계열의 처방이라든지 결국은 비약물로서 삶을 지탱하는 수면, 그리고 운동, 음식,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마음가짐들을 다시 부여잡는 것들을 의사가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성들한테는 가장 안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여성 호르몬의 이렇게 노예처럼 살던 시기, 생리 때마다 힘들거나 이런 시기도 지나고 새로운 성을 갖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정, 제2의 화양연화, 그렇죠? 제2의 봄날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자신감 있는 시대가 되고, 몸만 건강하다면 가장 시간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많은 비용을 쓰는 시기도 지났고, 여행이라든지 먹는 것들을 제일 좋아하는 그룹들이 사실은 50대 중반부터 60대 초중반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갱년기 이후에는 더 인생이 매우 안정적이고 뇌도 평안해지고 인간적인 관계도 대부분은 그렇게 남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는 시기가 오고, 실제로 진료실에서 목소리가 제일 크고 활발하신 분들은 그 연령대예요. 그래서 몸만 건강하다면 저는 갱년기 이후가 훨씬 여러분들의 삶에 더 기대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누구나 겪는, 반드시 100% 겪는 호르몬의 급격한 저하, 이거는 급격히 저하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누구는 잘 견뎌요, 누구는 잘 못 견뎌요. 이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유전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결국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적인 요인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나의 기본적인 태도, 운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도 분명히 안면홍조를 포함해서 갱년기 증상이 일으키는 삶의 질 저하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언젠가는 이 갱년기는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 건강한 마음 관리는 너무 중요해요. 특히 음식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 나를 안 좋게 하는 음식이 뭐지? 이참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음식 습관들, 특히 가공식품도 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먹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